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파워토크의 황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을 수도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과의 관계도 역시 빼놓을 수가 없죠. 수도권이 과밀화를 넘어서면서 이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국가 균형 발전에 있습니다. 오늘은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합니다. 예. 듣기만 해도 저는 국가균형발전이란 말이 설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꿈을 꾸고 또 상상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균형 발전의 총책이다 보니까 지역을 많이 가실 텐데 어떠십니까? 부산 경남에는 자주 오셨나요? 뭐 저는 이제 부산에 옛날에 한 5년 제가 살았어요. 예. 1985년부터 90년까지. 그렇군요. 예. 뭐 오랜만에 이제 오는 셈인데 예. 부산은 많이 발전을 했다. 부산의 시민들이 참 노력하고 애썼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는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예. 네, 지난 2019년 말입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뉴스 접하셨을 겁니다. 뭐 부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수도권 과밀화,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균형 발전의 편중화는 결국에는 이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그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편중화 자체가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심각성을. 실제로 뭐 20세기가 되자 말자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이런 지역과 수도권의 그 격차가 심해진다는 걸 알고 예. 그 당시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걸 화두로 이렇게 정부에서 내걸고 예. 전국에 혁신도시를 만들고 그 공공기관들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알다시피 세종시를 행복도시를 만들고 예. 이렇게 했던 게 그 일의 그렇죠. 일환으로 했던 건데 저희들이 그 사이에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한 8년 정도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이 되는 걸 좀 지연시키고 있다가 예. 그 효과가 다 해버린 거죠. 그 효과 자체가 소멸이 되고 이제는 오히려 이제 2019년 말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이제 수도권에 더 많아지는 식으로 바뀌어 버렸고 그게 또 작년에 2020년에 데드 크로스라 그래가지고 예. 태어나는 인구와 이제 이 사망하는 인구의 그 비율이 좀 깨지는 그런 단계에 왔다. 그게 참 국가 전체적 상태로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극점 사회. 예. 일본의 동경대학교 마스다 히로야 교수가 썼던 표현인데 일본 학자가 이런 뭐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 역시도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약간 그런 문명화가 되고 예. 도시화를 추구해 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서구에서는 보통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그 자기 나라 인구의 한 10%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서 상당히 그걸 심각하게 다루고 예. 수도권 자체를 개발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프랑스가 그런 활동을 유럽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데 예. 한 60여 년 동안 이런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예. 이렇게 통제를 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죠. 공을 들였다고 공을 봐야 들여가요.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파리가 현재 18% 예. 전체 인구에 예. 집중이 돼 있고 일본도 좀 그런 걸 잘 하는 지역인데 일본도 34%. 예. 이 정도까지 집중이 되는데 우리는 50%가 넘었으니까 예. 그런 나라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예. 안 좋은 쪽으로 가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학자들도 자국의 상황을 우려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떤 출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뭐 예.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은 이 지구촌이라는 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인류가 살기에는 이 인류의 현재 숫자가 살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코로나도 오고 그래서 인구가 좀 감소하게 되는 추세로 가는 것 같아요. 원래 뭐 인류학적으로 문명사를 봤을 때
그런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뭐 과거로 가면 오래전에 공룡이 멸망한 것도 뭐 그런 일환으로 하나 그렇습니다. 보는 경우도 있는데 예. 지금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대도시 집적화 현상 이것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은 인구 감소 현상을 제외하고라도 대도시로 몰리는 극점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이제 금방 얘기하신 대로 일극점으로는 곤란하니까 예. 다핵 체제를 만들자. 예, 지역에 여러 군데 이제 그런 중심이 되는 데가 있어야지 그 수도권으로 빨리는 힘을 버틸 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 최근에 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불경 메가시티 주장을 하고 또 예.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그 지역 발전의 정책들을 도모하겠다고 하는 협약들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예. 바람직한 분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지금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중요한 시도라고 봅니다. 예.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또 대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학에서는 뭐 벚꽃 엔딩이 이제 현실화됐다. 대학의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꽤 많죠. 전국적으로 175개 대학이라고 하니까 엄청난데 특히 그 중에서도 지역 대학은 더 큰 위기 또 타격을 입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장께서는 또 지역의 대학 교수로도 계시기 때문에 더 그 내용을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 지역이 이렇게 된 데는 뭐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나 어떤 한 기관의 책임으로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지역의 발전이 그만큼 잘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좀 덜 일어났을 텐데 예, 이렇게 된 데는 또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뭐 대학 나름대로의 그 상아탑 안에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지역 발전이나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좀 적었던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사이에 지역은 이렇게 쇠락해 가지고 예,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서 지역 대학의 학령 인구가 감소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예. 나타나게 되니까 어느 날 잠을 깨 보니까 이 대학에 학생들이 들어오질 않는 상황이 돼서 어려움에 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마 좀 이거는 뭐 국가적 차원에서 뭐 저희 이 위원회 말고도 네. 교육부가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예. 아마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오셔서 좀 하소연격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예. 좀 올렸는데 물론 지역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반성도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너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산업화도 그랬고 민주화도 그렇고 이 짧은 시간에 성장만을 위한 그런 성장이 되다 보니까 내용 질적인 부분에서 다양성을 시도하는데 좀 인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아주 보십니까?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 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예. 뭐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사실은 뭐 그런 좀 지역의 발전이나 수도권 전체의 발달 이런 것들이 예. 좀 균형지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냥 발달 자체에 대한 지수에 관심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예. 인구나 이런 것들 분산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걸 뭐 예를 들면 어떤 정부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정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어느 날 지금 이제 또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와버린 거죠. 맞습니다. 이제는 아마 그런 거를 좀 추스려 가면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게 국가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예.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 전체 경제 지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역에 대해서 골고루 발전이 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어야지 이런 양극화도 이제 해소가 되고 그것을 양극화는 개인의 집단 간의 그 차이도 있지만 예. 지역하고 수도권과의 차이도 또 그렇습니다. 양극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최근에 그 아주 재미있는 실험도 많이 했더라고요. 긍정적인 데이터를 얻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농산어촌 유토피아 예, 예. 이름이 멋있습니다. 예, 유토피아라는 용어를 썼는데 농산어촌 유토피아라는 특위를 구성을 해서 발족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지난 4월입니다. 4월 7일 날. 예. 예.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사실은 경남이 중심이 되었던 활동들인데요. 예.
농산어촌 유토피아 기획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여러 부처하고 민간이 같이 했던 일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경남 지역에 특히 그 중심이 된 데가 이제 서하초등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예. 거기 함양에 학생이 감소하게 되면서 학교를 폐교하게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 예. 이 하면서 이 부각이 된 이 일인데 어쨌든 그 일 때문에 그 현장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전국적으로 이제 알려가지고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거기에 주거를 공간을 제공해주겠다 예.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2월 말에 입주가 되었고 거기에 입주하면서 우리가 뭐 우리 위원회도 갔고 그 국무총리님이 가셔서 이제 행사를 하셨는데 예. 그때 매장에서 저도 같이 참석하시고요. 갔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국토부하고 농림식품부가 협약을 해가지고 예. 이런 프로젝트를 좀 국가적으로 좀 다뤄보겠다 이런 예. 하고 그 일들이 결국은 현장에서는 다 부처 사업이 되니까 어떤 부처가 하나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4월 7일 날 국가균형위 안에 예.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농산어촌 유토피아 특위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예.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쪽으로 이제 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즘 폐교 직전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대표적 사례가 이제 함양에 있는 그렇죠. 서하초등학교였을 것이고, 예. 근데 이제 학생들을 그야말로 이제 모집이 아니라 모시는 거네요. 모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예.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네네. 모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예.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오도록 했어요. 주민들이 그걸 선두에 나서서 또 활동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입주한 사람 집은 12칸을 지었는데 12개의 집을 지었는데 10집이 지금 입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 4집이 수도권에서 왔어요. 하하. 예. 그렇군요. 요즘에 귀촌, 뭐 귀농 현상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도시민들이 있긴 있는데 예. 실제로 용기를 내서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수도권에서 많이 와가지고 예. 그런 아주 전형적인 멋진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하나의 이제 귀감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분들이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함양이 또 숲이 좋잖아요. 예, 숲 예. 생태 아주 좋더라고요.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아이들이 이제 좀 여유 있는 그런 자연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 일자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그렇죠. 어떻게 예, 해소를 합니까? 그 사업을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아이토피아라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아이들이 진짜 행복한 지역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처음에 학생이 10명밖에 없어가 문을 닫으려고 그랬는데 모집을 하니까 한 200여 명이 신청을 했어요. 예. 그 중에서 선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은 일단 주거 제공을 공간을 하는데 제공하는 걸로 했고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자리는 거기 이제 여러 방법으로 풀고 있는데 그 중에 예. 마침 그 가까이에 에디슨 모터스라고 이제 이 자동차 예, 전기 자동차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요. 예, 예. 거기에도 일부 아마 취업이 되고 하하. 예. 뭐 그게 또 지역에서는 시골에서는 또 농산어촌에서는 그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예. 다 왜냐하면 농촌에 온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게 앞으로 지역이 풀어야 될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균바리가 하나의 그 모델링을 통한 이번 서초등학교 사업 역시도 지역의 기업, 지역 스스로도 상생하고 뭔가 돌파 의지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전례를 보여준 계기였겠군요. 예.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민간에서 했어요. 그리고 예. 실제로 그 주택 그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된 것도 LH가 했어요. 예. LH가 그 땅을 사고 아마 군에서 일부 그 기부를 하고 예. 그 집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짧은 기간에 집을 지었는데 예. 제가 그 들어가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 12칸 집이 26평 집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창호도 좀 겨울에 춥고 하니까 네. 네 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고 전체도 이제 이 지금 에너지가 거의 경비가 들지 않도록 처리를 태양광으로 유지비도 했고.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가 이제 공유 주택의 개념이니까 예. LH 가지고 있고 빌려주는 거죠. 예. 장기간 원하는 기간까지 빌려주는데 예. 그 뭐 내가 그때 관심 있어서 물어보니까 월세가 8만 5천 원이더라고. 아, 그 1년에 100만 원을 내면 이제 그 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계속. 예.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전국적으로 있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들어온 주민들을 얘기를 제가 일부 들어봤는데 아주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예. 뭐 처음에는 그 사업을 이제 빈집 같은 걸 이용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예. 그게 쉽지 않았고 또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빈집에
옛날 시골집을 좀 바꿔가지고 살기엔 좀 그게 좀 쉽지 않았는가 봐요. 눈높이가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지역민의 정서가 이게 좋은 말로는 정이라는 걸로 우리가 환산을 하는데 각별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환대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이렇게 멀리서 온 그런 귀농하신 분들에게는 자칫 지역에서 지역민들과 약간 트러블이 아닌 트러블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뭐 거기 군수님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함양 군수님 만난 적이 있는데 예. 거기 이제 주민들이 그러면 뭐 도시에서 온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대우를 해주고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는 좀 그런 게 없냐. 예. 그래서 아마 군수님이 그 옆에 면에 음. 다른 면인데 가까이의 면에 100세대를 다시 2023년까지 짓더라고요. 거기에는 이제 도시에서 오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지만 예. 또 일부 거기 지역에 살던 분들도 네. 필요하면 거기에 옮겨가도록 하고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들 예. 또 다문화 가정이나 우리가 배려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좀 주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리고 예. 생각합니다. 예.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이 협력하면은 그러면 예.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예. 그런 자신감을 함양하는 계기가 예. 바로 이곳 함양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평가를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 LH하고 또 농협하고 뭐 다 이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공공기관들이지 않습니까? 예. 뭐 아주 주도적으로 하셔가지고 네. 잘 하니까 저희들로서는 참 그냥 뭐 숟가락을 얹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제 그거를 모델링으로 해서 예. 우리가 이제 그 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우수 모델을 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하려는 거죠. 실제로 가치고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라는 걸 한 게 경남하고 전라도 쪽에서 5개가 있습니다. 예. 뭐 거창에도 있고 이렇게 거기도 그 비슷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확산해 가려고 하죠. 예. 아직 실행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귀농 기촌을 유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런 노력들이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스템화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준비를 저희가 해야 할까요? 요 사업은 이제 이 동네마다 면 단위의 일들인데 예. 그 동네마다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다릅니다. 뭐 예. 서하초등학교는 함양에서는 거기가 이제 학생이 없어가지고 예. 교육 공동체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지역 공동체의 위기가 와서 그걸 좀 복구해 달라.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푼 셈이고 다른 지역에 가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대체로 아마 주택 문제는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예. 다른 지역마다의 문제들을 그때마다 듣고 그거를 해결해 줘야 되는. 그러면은- 그렇게 뭐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사업은 아니고 예. 그러나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예. 예. 그러니까 그 좀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 있고 예. 실질적으로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예. 저희들이 뭐 그걸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참 이 이야기 방송에서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정권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죠.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간 펼친 균형 발전 정책의 성과 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희 그 위원회에서 해온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평가를 하고 다른 기관이 평가를 해놓은 걸 제가 봤는데 보니까 이 지난 4년 동안 전체 이제 5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균형 발전 그 국가 균형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는데 예. 전체 23개 과제를 한 5조 원을 써서 예산을 써서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래 정해진 목표에 거의 근접하게 일을 해왔어요.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이 또 공약을 하셨던 부분이고 국민들에게 예. 추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떤 내용들인지도 궁금한데요. 예. 지역마다 다 다른 사업인데요. 예. 여기 아까 3개 과제라고 하셨죠? 23개가 예. 됩니다. 각 대체로 지역별로 이제 큰 현안들을- 사업들입니다. 조단위 사업들인데요. 경남에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 교통망 관련 예. 그런 것들을 아마 지금 현재 아마 기본 계획이 수립된 걸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토균형발전위에서 전체적인 얼개를 짜면 지역별 사안들을 가지고 얼개를 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각 해당 부서에서 그렇죠. 해당 그러니까 이제
장관들이 주무 장관들이 그 안을 가지고 지역 정부와 계속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렇죠.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인데 이미 예산들이 다 예, 집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되고 있고 지금 예. 거기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됐다 그러면 이제 아마 조만간에 아마 일들이 진행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건 네. 이미 다 확정이 된 거예요. 예. 예. 아마 그게 지방 정부마다 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25조 원 정도를 그렇게 한 사업당 보통 한 1조 원 정도 평균 예. 되는 사업이니까 큰 SOC 사업이 주로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지역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바로 이 공공기관 이전 부분입니다. 예. 2차 공공기관 이전. 얼마 전 그 위원장께서는 지역 언론인과의 클럽 인터뷰에서 현 정부에서 2차 이전을 이제 진행할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년 예. 지금 정부의 이제 이번 정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타임라인이 대충 나왔습니까? 예, 뭐 그거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정무적 시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발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준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고 아마 적절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아마 결단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조금 이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갔는데 저는 그건 좀 아닐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이렇게 늦어지는 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아마 1차 공공기관 이전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을 때라 가지고 예. 그 아마 관계 기관에 있는 그런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고 예.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어려운 그 결정을 해서 가는 걸 보고 예. 지금 현재 이전이 되고 난 뒤에 들여다 보니까 약속을 안 지켜가지고 그 임직원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면이 많아요. 예. 그 대통령께서는 그걸 좀 잘 해소해라. 네. 간 사람들을 잘 대우해가지고 이렇게 그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주지 않고 예. 또 2차를 가져가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는 좀 이건 일의 순서가 바뀌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좀 신중하게 지금 그 문제를 풀어가고 있고 요 문제가 어느 정도만 풀리면 아마 저는 2차 결단을 하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전한 이후에 내용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게 뉴스화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뭐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학교, 뭐 병원, 지역이 내려다 보니까 기존에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을 때와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텐데 예, 여러 가지 정주 여건에서의 이제 그런 그 불편함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 발전 내에서 예, 예. 어떤 또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현재 객관적 지표는 원래 생각했던 만큼 이제 상당히 도달하고 이렇게 진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정주 인구가 일단 증가하고 있고요. 예.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예. 또 거기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상당히 잘 되고 있고 부산도 제가 알기로는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역에서 결국 거기 온 임직원들이 그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데 예. 부산은 여기 이제 도심하고 관계되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크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풀려가는 쪽이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또 도심 지역과 좀 떨어진 지역에 시골이나 이런 데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런 데는 뭐 예를 들자면 뭐 학교가 없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이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학교가 없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겠습니까? 예. 예. 그러고는 이제 주말마다 이제 임직원들이 서울에 간다, 뭐 다른 도시로 간다 이러고 이제 지역에서 비판을 하니까 예. 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모니터링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은 역시 국토균형발전 저희들이 해결해야 위원회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예. 저희들 뭐 지방 정부와 같이 협의해서 해결해야죠. 예. 그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이 몇 개 기관이 됩니까? 뭐 그것도 제가 아직 여기서 또 얘기할 수 이야기할 수 여러 없는 가지 점입니까?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예. 규모도 뭐 여러 규모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뭐 그 얘기를 여기 지금 발설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그렇습니까? 않습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양해해 말씀하시니까 제가 괜히 여쭤봤나 싶은데요. 주시면, 아닙니다. 뭐 아. 그건 결단을 정책으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예. 뭐 제가 그걸 미리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뭐 언론에 노출된 이야기들이 많긴 했습니다. 많은. 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은 지역민들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고 또 세수에도 도움이 되는 게 확실하니까
도움이 되는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 연관성이 있는 기관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도 있습니다. 예, 지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자체들이 그래서 유치전도 치열하게 예. 펼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전하는 그 기준, 선정 기준이 어떤 부분입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보편적인 근거가 있을 텐데 어떤 점에 준해서 이전 대상 기관이 정해지는지 대략적으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1차로 할 때는 처음이니까 예, 그리고 또 지역에 고루 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뭐 광주 전남처럼 두 광역이 한 개의 혁신도시를 만든 데는 좀 더 갔어요. 예. 근데 다른 데는 대체로 한 12개 정도 평균으로 갔어요. 예, 그런 식으로 부산에도 이제 이렇게 기간이 와 있는데 예, 이제 2차 이전이 되는 거는 아마 이미 온 기관들과의 연계성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예. 관계가 있으면 그 업무적으로 좀 협의가 쉽게 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그 해당 기관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수가 또 있어요. 예, 그러면 그걸 또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주고 그렇군요. 또 그 지방 정부하고 또 협의를 하고 이 여러 기관이 같이 이렇게 해서 막 어떤 인기 있는 기관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가져가려고 할 때 좀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순리적으로 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예. 다양한 협의 조정을 그 협의 통해서 조정을 저희가 하는 거죠. 주체 간의 또 이야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예, 예. 굉장히 객관적으로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자료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참 예, 예. 쉽지 않은 조정 작업이라고 쉽지 봅니다. 않습니다. 예. 예, 예. 금융중심지를 지향합니다. 부산이 그렇죠. 예. 경우.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면 산업은행, 예, 예. 수출입은행 예. 역시 이제 이전 대상 기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은행의 이전을 저희는 희망하고 있는데 예, 예. 예, 어떻게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대상의 기관들이니까 그 뭐 가능성으로는 열어놓을 수 있죠. 근데 그걸 예. 제가 뭐 여기서 부산으로 온다든가 뭐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일단 부산이 뭐 그런 잠재력 지역 중에 잠재성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예. 예. 어떤 지자체 간의 경쟁이 좀 있는다면은 부산의 경쟁 대상은 어디입니까? 글쎄요, 그것도 제가 이제 물 밑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짐작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뭐 예전에서- 산업은행이나 이런 은행들은 뭐 예. 워낙 그 큰 기관이니까 예. 저는 뭐 모든 지역이 원한다고 봐요. 모든 지역이 원한다. 그럼요. 그거 아주 매력적인 기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눈에 두드러지게 활동을 하는 지방 정부도 있을 텐데 예. 평균적으로 다 원하는 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럴 정도로 인기가 있는 데입니다. 예. 예. 그 단순히 이전 기관들이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해서 그 이유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하셨지만 어느 정도의 클러스터를 형성해서 지역 스스로 발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지역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구체적 계획들도 혹시 앞으로 갖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금방 여쭤보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세수가 증가하고 이런 것도 좀 중요합니다. 지방 정부로서는. 싶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하려는 원래 목표는 뭐냐면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주자는 겁니다. 예. 지역의 청년들에게, 지역을 졸업한 대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자는 건데요. 왜냐하면 공공기관들이 일자리들이 좋은 일자리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원래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는 지역 출신이 공공기관에 취업이 되는 비율이 한 13%밖에 안 됐어요. 예. 안 됐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이거를 법제화를 했어요. 예. 지역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라. 30%인가요? 그 기준. 처음에는 이제 18% 시작을 해가지고 예. 매년 3%씩 올려라. 예. 그래서 내년에는 2022년에는 30%까지 올려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점진적으로 그게 올라왔군요. 그럼요. 그래 한 번에 또 하면 여러 가지 예.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단계적으로 올려와. 지금 작년에는 27%에 달해야 되는데 예.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8몇 %로 좀 더 많이 뽑았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지역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고 또 지역 대학의 학생들이 인재들이 우수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하고 저희들이 현재 또 국회에 요청해 놓은 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인구가 지금 반반이 되어 있는데 예. 지역 대학 출신들을 50%까지 뽑자. 그게 맞지 않냐. 그래서 그걸 이제 지금 의원 발의로 예. 그 대신에 타 지역 수도권이 아닌 출신 청년들 혹은 예. 대학 졸업자들을
공공기관에 뽑지 않은 걸로 이제 제한이 돼가지고 현재 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예. 50%까지 뽑자는 주장에 저는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예. 예. 지역이 예. 그 정도의 프리미엄을 갖고 그럼요. 지역의 일자리를 사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 저는 그거는 방임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 정도의 쿼터는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가기관을 지역에 여러 군데 만들었는데 예. 그렇게 해가 전국적으로 뽑았어요 처음에. 예. 인재들을 고루 등용한다고 했는데 예.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 출신이 많다 보니까 다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예. 그러면 지역으로서는 또 새로 사람을 뽑고 예. 시간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또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인재를 할당하는 것이 그 단순한 배려가 아니고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정착률이 아주 높거든요. 예. 그래서 50%까지 올리는 것이 그거는 그 졸업자들 지역에서 낸 그 대학이나 그 지역을 위한 것만이 아니고 그 예. 기관을 위해서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사람 옛날에 뭐 서울로 보낸다 이런 뭐 잘못된 속담으로 이제 저희가 귀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히려 지역을 지키는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인재들이 그렇죠. 예. 지역에서 나오고 또 그런 분위기, 풍토를 조성해 주는 것이 분명히 국가의 몫이라는 말씀을 예, 예.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열과 성을 가지고 좀 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커져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맞을 생각을 하면 괜스레 좀 마음이 설레고 바빠지는데요. 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한 것이 또 한국판 뉴딜이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뭐 지역 중심 뉴딜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제로 또 위원장께서는 강연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예. 작년에 사실은 제가 가자마자 이제 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일어났는데 예. 전 지구적인 이제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국가에서 내놓은 처방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K 뉴딜이라는 처방을 내놨어요. 예. 저기에 그래가지고 디지털 뉴딜 또 그린 에너지 뉴딜 또 이 사회에 이렇게 안전망을 확충하는 예. 그런 식의 그 세 가지를 주로 제안을 했어요 초기에.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 산업연구원이 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봤는데 작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짧은 기간에 관측을 했는데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그 인구 이동,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을 들여다봤는데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평소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인구가 젊은이들이 특히 수도권으로 가고 예. 또 경제 지표도 지역이 더 나쁜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재난이 한 2년 정도 이어질 텐데 재난이 끝나고 난 뒤에 지역과 수도권 간의 소통은 그 간격은 얼마나 멀어지겠나. 예. 양극화가 너무 심해질 거다. 예. 그래서 이걸 우리 균형에서 이제 청와대 꾸준히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그걸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예.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시도지사 연석 회의를 할 때 청와대에서 그 대통령께서 지역균형 뉴딜을 거기에 해결책 하나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급속하게 이제 지역균형 뉴딜 정책들을 지금 추진해 오고 있죠. 예.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들, 뭐 도지사나 시장 이런 사람들이 직접 서울에 가서 그렇죠. 브리핑을 하는. 그 자리에서 예. 발표를 하죠. 그 약속을 했고 모습도 실제로 봤는데.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근에 여기에 부산에 온 것도 울산에 온 것도 경남에 온 것도 전부 다 그 지역균형 뉴딜 때문에 저희들이 온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도 성장 참 지역의 입장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할 만큼의 과다한 노력 또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데 그런 그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 스스로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저희 정부가 해오는 이런 지역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정책들 중에는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도라는 걸 중요하게 내세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 주도가 되려 그러면 그거는 그동안 정부가 주로 이제 중앙에서 탑다운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국 지역에 이렇게 기반을 깔아주는 식의 사업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우리나라 사회도 어느 정도 발전이 되어 가지고 그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예. 원하는 바가 다르고 발전해가는 방향이 또 다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지역이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주는 게 맞다고 보고 아마 지방 정부로서는 그거를 지방 정부의 그 리더들 또 전문가들만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들도 좀 듣고 해서 그것들을 좀 진정하게 이렇게 입안을 해서 그것들을 냈을 때 국가 재원들도 들어오고 해서 아마 국가 사업들로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예. 지방이 발전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주 뭐 고민이 지방 정부로서의 그 폭이 좀 넓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더 많이 꿈꾸고 상상해야 되겠군요. 정말 그렇죠. 지역으로서. 예. 그죠? 그 생각한 만큼 이제 과제를 받아가게 되고 또 예.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뭐 예. 부울경은 평균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예. 아주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잘 따가고 지역 주도의 프로젝트 잘 냅니다. 예, 사실 이제 시장이나 도지사들이 이런 자리에 나와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예.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부산 경남 지역 사업 중에서 예, 혹시 예. 지역 균형 뉴딜 사업에 대표적으로 선정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이 지역균형 뉴딜 사업이라는 거는 지금 받고 있는 사업이라 가지고 아직도 이제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예, 올 전반기에 행안부하고 저희들이 같이 해서 한 1,100개 정도를 지역에 이렇게 시도 광역 단위에 받았습니다. 예. 받아가지고 한 600개 정도를 좀 행안부하고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또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받았는데요. 79개 시군구에서 내가지고 현재 119개 정도가 지금 현재 사업으로 와 있습니다. 예. 요거를 이제 앞으로 그 결정을 시군구 사업하고 아까 그 합쳐가지고 합치면은 한 지금 700. 상당히 많죠. 그죠? 예, 그 중에 이제 700여. 상당한 수가 원래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럼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현재 지금 그다음 단계로 넘기기 준비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예. 그것들은 현재 그 정도에 와 있고, 그 외에 별도로 또 초강력 협력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다극 체제를 만드는 것 중에 예. 그 광역이 고민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예. 다른 지역이 같이 이렇게 하다 해서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지자체가 같이 함께 추진하는 또 예, 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초강력 협력 프로젝트가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가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군요. 부울경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예, 예. 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예, 예. 이 작년에 그걸 우리가 9월달에 받았는데 53개 프로젝트가 왔는데 그 중에 13개가 선정이 일단 기획 단계로 됐습니다. 예. 뭐 국가 사업으로 결정은 아직 된 건 아닌데 13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 중에 부울경에 3개가 됐어요. 예. 제가 보니까 뭐 부산, 울산, 경남의 그 지방 리더들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부산은 보니까 그 수소 항만 생태계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예. 또 냈고, 울산은 그 수소 모빌리티 예, 아무래도 예. 그 뭐 기업이 민간 기업이 그런 데가 있고 하니까 예. 그런 운송하는 관련 쪽에 냈고, 예. 경남에서는 이런 광역 교통망 사업을 아하. 냈어요. 예. 그래가 이게 이제 그동안 모든 이 교통망들이 수도권으로 가는 걸로 발달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예, 예. 경남 내에서 불경 내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소통하는 게 어렵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고속도로도 그렇고 철도망도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이렇게 부산에서 경남으로 창원으로 가고 창원에서 울산으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예. 그 안을 냈더라고요. 그 지역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예. 설득력이 있는 제안을 한 그건 것만은 이제 분명하네요. 특히 그 경남이 낸 그 교통망 안은 다른 지역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예. 다 서울에만 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러면 강원도는 강원도 내에서 또 풀 문제가 많거든요. 네. 거기도 순환 교통망이 필요하고 또 뭐 호남, 대구, 경북도 그렇고 예. 충청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지역도 다 지금 만들고 있는 걸로 저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지자체 차원에서 광역화 또는 이런 통합 움직임, 부산, 경남,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 강력화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도 지역끼리 뭉쳐야 함께 살 수 있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지금 어려운 이런 재난의 상태가 되니까 국가에게 믿고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예.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네. 예.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그런 걸 하거든요. 예. 뭐 대구 경북의 행정 통합, 광주 전남도 행정 통합 쪽으로 예. 하고 예. 부울경이 중심이 돼 가지고 메가시티 또 충청권의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장이 돼 가지고 예. 지역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희 중앙 정부에서는 그런 범부처 메가시티 지원 TF를 만들어 가지고 예. 열심히 지금 지방 정부를 도와주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권역별 초광역 협력 추진. 예.
이런 게 필요하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국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추진은 결국 이게 이제 살짝 한 장만 들춰보면은 재정과 권한 이 부분을 지방에 이양해달라 이런 사실 주장도 갖고 있거든요. 이런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작년 12월에 아마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제 지방자치법이 크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방자치가 아마 자치분권 쪽으로 아마 진전이 상당히 되고 특별히 거기 아마 뭐 자치경찰제도 같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졌는데 예, 상당히 진전이 되고 그 다음 단계는 금방 말씀하신 재정분권이죠. 예, 재정이 이제 상당히 많은 포션들이 이 지방에서 이제 이렇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예. 좀 이런 자율적 활동에 분권적 활동에 아주 기반이 되는 거죠. 예, 아마 저는 이 정부가 지금 현재 행안부하고 예, 뭐 관련 부처들이 기재부나 이런 데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적절한 시점이 되면 아마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셔가지고 약속하셨던 국민들에 대해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아마 좋은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기획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덧붙이실 만한 뭐 좀 이야기거리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저희들은 그 13개가 뭐 다 됐으면 좋겠어요, 과제로. 예, 예. 왜냐하면 그 과제가 규모가 좀 큰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뭐 과반수라도 되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되어가지고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참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으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는 자문위원회로 그렇습니다.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상설화하자 이런 얘기죠. 예. 예, 행정위원회로 개편을 하자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뭐 그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자문기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정권에 따라서 이것들을 이제 제대로 실행을 안 하고 예, 방치가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예. 하다가 이렇게 끊겨버리니까 여기 지금 위원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이 위원장 임기 2년입니다. 2년. 연임 예. 가능합니까? 뭐 그건 제가 할 그러면은-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 그럼 뭐,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예, 그건 연임을 대통령 시킬 수도 자문 있고. 기구로 되어 있으니까 대통령께서 판단하시는 거죠.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 역사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 됐죠. 17년. 우리가 17년 그 기념 행사를 했죠. 예. 꾸준히 사실 이게 이제 되어 왔어요. 돼 왔는데 예. 그렇다면 이제는 행정위원회로 개편될 때가 됐군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이 잘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요. 예.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프랑스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이미 이것들을 국가기관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아주 잘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본은 좀 늦게 출발했는데도 바로 국가기관이 되도록 이렇게 실행기관으로서 뭐 창생본부라는 걸 만들어가 일본은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예. 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우리도 아마 지금쯤은 저는 좀 늦었지만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그런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예. 국회에서 지금 의원 발의가 돼가지고 송재호 위원을 포함해서 50명이 지금 그렇게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발의된 상태에 있습니다. 예. 예.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람하겠습니다. 예. 자, 대한민국의 진정한 균형 발전이란 역시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지역 스스로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역 스스로 주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의 어깨가 더 무겁지 않나 이런 것도 해보고요. 지역에게 과감하게 또 기회를 한번 주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뭐 예, 지역 지금까지- 스스로도 예, 그렇죠.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회를 어떤 안목을 가지고 한번 던져주는 것도 예. 지역이 스스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촉진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하나하나 실현시켜가는 과정이 예. 결국에는 내공이 다져지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제가 어떤 미래를 그리면 될지 균형발전위원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떤 그림을 우리 지역의 국민들이 꿈꿀 수 있을까요? 뭐 지역에서 보통 수도권으로 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20대 초반에 이제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간다. 네. 20대 후반부터는 좋은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간다.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로 뭐 앞으로 지역이 해야 될 일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역의 교육 공동체의 핵심들을 유지를 시키고 더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죠. 지역 대학들을 더 좋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아마 국가에서 사업을 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을 이전해 가지고 하는 데는 공공기관 숫자가 한계가 있으니까 예. 그 좋은 일자리 숫자가 많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업이 정착을 지역에 해야 되는데 예. 그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그 취업을 할 청년들이 결국은 예. 중요한데 이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미래상이 어떨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청년이 결국은 이 우리 조국의 미래가 되는데 예. 청년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죠. 뭐 예. 지역에서든 중앙에서든. 예. 그래서 저는 좀 최근에 저희들이 이 4주년 이런 평가를 하면서 행사를 지역에서 해왔는데 대전, 대구 최근에 김제까지 가면서 이 청년들의 그 톡 콘서트를 하면서 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 들어보니까 그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고 또 우리가 새겨야 될 말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아마 미래를 이렇게 바꿔가는 게 맞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변방이 결국에는 중심이 되었던 역사입니다. 지역이 중심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그런 고른 균등한 기회를 국가적 정책 또는 아젠다로서 이렇게 주는 것도 국가의 전체 경쟁력을 키우는 큰 요소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사열 위원장을 모시고 지역에서 듣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얘기 나눈 성과물들, 이 결과물들을 가지고 또 이제 좋은 기회에 뵙기를 청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파워토크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